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원작이 있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독서교육과 문학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설은 읽음으로써 무엇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 소설은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재미있게 소설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 두 개의 소통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어쩌면 심리 정서적으로 훨씬 더 공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 못하는 것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감흥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상상력의 여지를 주지는 못하죠. 그리고 소설의 어떤 부분을 여러 명의 그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작과 영화를 즐긴다라는 것은 원작의 어떤 부분이 살려지고 생략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소설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판타지 소설로 160분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원작 소설은 정말 길겠구나, 긴 장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40페이지 정도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인생도 한 편의 영화와 같죠. 내 인생의 맛과 장이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맛과 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대사를 선택하고 있는지, 노인으로 태어나 아기가 되어 죽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벤자민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내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몬스터콜입니다. 패트릭 네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스페인 감독이 각본을 직접 써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몬스터콜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코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코너의 방으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거대한 몬스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마지막 4번째 이야기는 네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몬스터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코너는 자기 삶에서 외면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와 직면하게 됩니다. 청소년 소설인 몬스터콜의 내용보다 어찌 보면 영화에서 사용된 CG에 의해서 훨씬 더 몬스터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그려집니다. 환상적이기도 하고 리암 닐슨의 목소리와 눈빛에 아마 여러분도 굉장한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연출된 섬세한 심리의 과정을 따라가며 내 마음의 상처도 위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작품 중에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아일랜드 작가 클레이 키건의 국내 초역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타임지에서 선정한 21세기 출간된 최고의 소설 50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상도 30개 이상을 탄 작품입니다. 소설 제목은 맡겨진 소녀인데 영화의 제목은 말없는 소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소설도 아름다웠지만 소설이 가지는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품위 있게 연출한 작품이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어떤 여름방학의 한 부분을 그렇게 탁 잡아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주인공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내 삶의 한 장면이 영화 속의 한 장에 해당되고 내가 지금 어떤 연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역할, 어떤 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일까요?
맡겨진 소녀는 따끈따끈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스웨덴의 작가 프레드릭 베그만의 장편 소설로 우리나라엔 2016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보면 소냐와의 그 사랑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소냐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냐의 죽음 이후로 삶의 의미를 잃은 오베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시간의 순서대로 써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대서사시가 쓰여지는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그 서사시 중 가장 내 마음에 남았던 아름다운 순간을 모아 추억으로 간직할 때 마음의 에너지를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추억들을 수집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로 삼고 계신가요? 내 삶의 추억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이 있는 영화를 감상할 때 왜 이런 장면이 추가되었을까? 왜 이런 장면은 생략되었을까? 고민하면서 감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작 소설의 어떤 부분을 섬세하게 살리거나 생략하는 것은 감독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 편의 서사시라면, 한 편의 소설이라면 감독과 연출을 하는 나는 나를 위해서 버릴 것, 취할 것을 어떻게 선택해 가실 수 있을까요?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서 내 이야기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내 인생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편의 영화같이 흘러갑니다. 좋아하는 영화, 행복하게 하는 영화 많이 보시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다독다독 그리고 결을 곱게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